안녕하세요. 호코치입니다. 오늘은 확률과 통계의 두 번째 시간인 중복 순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복 순열은 뭐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좀 정리 한번 해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중복 순열은요, 중복을 허용하여 만든 순열을 우리가 중복 순열이라고 합니다. 중복을 허용한다는 거는 앞에 썼던 거를 또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을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읽는 거는 파이로 읽어요. 파이로 읽어서 뭐 n파이r 또는 파이의 nr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중복순열이라는 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숫자 카드를 1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를 갖고 있다 하고요. 얘네가 여러 장씩 있다고 할게요. 여러 장. 그래서 몇 자리 만들 거냐면 제가 세 자리 자연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100의 자리고 이게 10의 자리고 얘가 1의 자리인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얼마일까요? 몇 개일까요? 총 3가지겠죠. 뭐랑 뭐랑 뭐 올 수 있어요? 1하고 2하고 3이 올 수 있겠죠. 이게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순열 같은 경우에는 1, 2, 3이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예를 들면 내가 1을 갖다 썼으면은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는 1을 쓸 수가 없는데 얘가 여러 장씩 있기 때문에 10의 자리에도 1, 2, 3이 그대로 올 수 있죠. 그래서 세 가지가 올 수 있고 1의 자리에도 세 가지가 올 수 있는 이런 식의 순열을 우리가 중복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돼? 이거는 계산은 곱하기 곱하기로 계산되겠죠. 그래서 얼마? 3의 3승이라 이거는 27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요. 자, 파이로는 공식으로 이렇게 써요. 3개 중에 3개가 선택되는 가지수.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중복순열 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n의 r승이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3의 3승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래서 같은 값이 나옵니다. 네, 이게 다예요. 뭐 순열은 뭐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다시피요. P도 그렇고 NPR도 그렇고 제가 파이도 그렇고 공식 자체를 좀 많이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가 이렇게 틀을 그려서 하는 걸 좀 더 선호하는 것도 있고요. 공식을 쓰다 보면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굳이 쓰지 않아도 되고요. 대신에 계산하는 법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계산법은 숙지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많이 나옵니다. 계산법은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고요. 뭐 수능도 마찬가지고 또는 뭐 학교 내신에도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어쨌든 계산하는 법은 꼭 숙지를 하셔야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은 안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음을 구하라. 3명의 학생이 동그라미하고 X표를 문제에 답할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3명의 학생을 예를 들면 A, B, C라고 할게요. A, B, C. A, B, C가 있는데요. OX를 문제에 답할 때래요. 그러면은 A가 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5랑 X. B도 5랑 X. C도 5랑 X죠. 몇 가지죠, 지금 이게?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죠. 동시에 일어나니까 몇 가지? 총 8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틀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요. 말이 되게끔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 제가 한번 말이 안 되는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5하고요. x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a, b, c가 온다라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선택되는 경우는 뭐예요? a가 5도 선택했고 x도 선택했고
B하고 C는 선택을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의 의도 자체랑 완전히 어긋나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선택되면 안 되고요. 지금 왼쪽에서 한 선택이 맞아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죠? 왜냐면 A, B, C가 O, X 중에 선택을 하나씩 했는데 만약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선택했다 그러면 A도 동그라미, B도 동그라미, C도 동그라미를 선택했으니까 이럴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말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도. 3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A, B, C, D 네 모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B, C 어떻게 생겼냐면 A, B, C, D 이렇게 생겼고 3명의 학생은 뭔지 모르니까요. 알파, 베타, 감마 학생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가 여기 모둠안에 알파, 베타, 감마 똑같이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즉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몇이죠? 3의 4승이. 자,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알파, 그 다음에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네, 이 말은 A, B, C, D라는 조 모두만에 알파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의 모둠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알파 혼자 4개를 선택해버렸어요. 그쵸? 그리고 베타와 감마라는 사람들은 선택을 아예 못했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알파, 베타, 감마가 있으면요. 모둠 4개 중에 얘네가 선택을 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이해하셨죠? 몇 가지예요? 4가지, 4가지, 4가지로 선택이 되겠죠. 그럼 몇입니까? 64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얘는 말이 돼요. 왠지 볼게요. 만약에요. 알파도 A를 선택하고, 베타도 A를 선택하고, 감마도 A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알파, 베타, 감마는 같은 모둠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맞죠? 아까 위의 상황하고 밑의 상황을 봤을 때는 아래 상황이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이거 지금 요 상황하고 요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려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내가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헷갈려갖고 답을 그냥 81이라고 적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얘가 경우의 수 문제는 항상, 자, 경우의 수 문제는 자연수를 갖고 우리가 연산하기 때문에 보기에 항상 보기에 내가 계산한 게 있어요. 내가 계산한 답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느낌이 어때요? 내가 계산을 막 해갖고 딱 답을 냈는데 보기에 답이 있습니다. 얘 답이네? 딱 체크해. 근데 답은 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얘가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판가름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이 맞는 쪽으로 계산을 하는 거를 꼭 연습을 하시고요. 이거 중복순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방법, 요런 상황, 요런 상황.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직접 나열해 보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숫자 문제는 뭐 항상 나오죠? 자, 숫자 문제는 좀 덜 헷갈려요. 아까 앞에서 했던 것보다. 5개의 숫자 0, 1, 2, 3, 4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가 있더랍니다. 그럼 세 자리 자연수니까 세 자리 자연수 만들어 놓자. 하나, 둘, 세 개 만들어 놓고요.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가 올 수 있어요? 100의 자리에는 뭐가 못 오죠? 0 빼고 올 수 있다. 그러면 4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 10의 자리에는요. 10의 자리에는 0, 1, 2, 3, 4가 다 올 수 있으니까 5가지. 1의 자리는 뭐가 올 수 있어요? 여기도 5가지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얼마죠? 4 곱하기 25. 얼마입니까? 100가지 방법.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는 4개의 숫자에서
네, 그렇죠. 1, 2, 3, 4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요. 30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3000보다 크대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1000의 자리고, 그 다음은 100의 자리고, 그 다음은 10의 자리고, 그 다음은 1의 자리, 이렇게 정리될 거예요. 자, 써봅시다. 일단은 3000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가 첫 번째 상황은 1000의 자리가 3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맞죠? 3으로 딱 세팅해 버렸어. 자, 그러면 111,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죠? 몇 가지 올 수 있죠? 4가지 올 수 있고, 그리고 4가지 올 수 있고, 4가지가 올 수 있어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 4의 3승이니까 64가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3,000 어쩌고,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거는 3,000 얼마, 3,000 뭐 120, 뭐 3,123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3,000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4에 대한, 그러니까 4,000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똑같이 가짓수가 나오겠지. 그럼 두 개 어떻게 해요? 상황이 다르니까 두 개를 더해줘서 얼마? 128가지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까 위에 예제 1번보다는 2번이 좀 더 쉬워요. 이거는 뭐 헷갈릴 게 많지 않으니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함수 문제가 좀 많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얘는 되게 중요합니다. 잘 이해해 보시고 제가 하는 대로 좀 한번 잘 쫓아와 보세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랍니다. 함수가 뭐예요, 함수? 나중에 이제 또 제가 또 강의 찍을 건데, 함수가 뭐냐면, 함수는 정의역에서, 하나에, 한 개씩 어디에 공역에 대응이 되면 됩니다. 그쵸?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워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정의역에서 화살을 한 발씩만 쏘면 돼요. 한 번씩만 쏘면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한 번씩만 쏘면 됩니다. 이게 함수예요. 그러면 x에서 y로 했으니까 x에서 y로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함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a, b, c가 있고요. 여기는 1, 2, 3, 4, 5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한 발씩만 쓰면 돼. 그럼 a가 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이렇게도 쏠 수 있고, 이렇게도 쏠 수 있고, 이렇게. 동시에 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네를 다 따로따로 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A가 쏠 수 있는 가지수는 전체 몇 가지죠? 네, 얘 5가지 쏠 수 있어요. 5가지. A가 1, 2, 3, 4, 5 중에 하나를 쏘면 됩니다.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5가지 쏘면 되죠. B도 1, 2, 3, 4, 5 중에 하나를 쏘면 되고요. C도 마찬가지로 5가지 쏘면 돼요. 그럼 얘네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왜냐면 화살을 한 발씩 쏴갖고 함수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몇이죠? 5의 3승은 125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중복순열로 계산이 됩니다. 그죠? 계산하는 방법은 중복순열로 계산이 되죠? 뭐 그런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지금 보시면 A가 쏠 수 있는 거, B가 쏠 수 있는 거, C가 쏠 수 있는 거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1대1 함수래요.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뭐예요? 네, 1대1 함수는 쏜 거에 또 쏘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예를 들면 A가 1을 쐈어. 그러면 다른 애들은 1을 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다른 거 쓰면 돼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A가 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아까처럼 5가지죠? 자, B는요? B는 A가 쏜 거 빼고 쏘면 돼요. 그쵸? A가 뭘 쏘는지 모르겠지만 A가 쏜 걸 빼고 쏘면 되니까 몇 가지입니까? 4가지죠. 그럼 C는요? C는 A하고 B하고 쏜 거를 빼고 쏘면 돼요. 그럼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얘도 다 곱해서 계산해 주니까 얼마? 60까지 이렇게 계산 되겠죠. 쉽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 건데,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x에서 x로 해요.
그리고 1대1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x에서 x로 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여기가 a, b, c 여기도 a, b, c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1대1 함수 안에 그죠?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걸 우리가 1대1 대응이라 그러니까요. A가 쏠 수 있는 건 전체 몇 가지냐면요. 세 가지 쏠 수 있습니다. A가 쏠 수 있는 건 A, B, C 중에 하나를 쏠 수 있어요. B는요, B는 A가 쏜 거 빼고 쏘면 돼요. 몇 가지? 두 가지. C는 한 가지 이렇게 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곱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몇 가지죠? 아, 6가지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예제 3번은 사실은 중복순열이라기보다는 함수의 개수를 세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뭐 굳이 나누자면 1번 정도가 중복순열로 계산이 된 거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순열들로 계산된 거죠. 이거는 그냥 순열로 계산이 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중복순열은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강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